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가르치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수다 떠는 영상 찍어볼 거예요. 제가 어제 일하다가 너무 수다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찍으려는 거를 어제 제가 한두 시에 집에 또 가서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영상으로 담고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졸업증명서 이제 발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적 번호를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학적 번호로 하면은 막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석 체크할 때라든지 뭐 레포트 제출할 때 항상 알고 있었던 나의 분신 같았던 건데 그걸 기억도 못할 정도면 나 앞으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 까먹겠는데? 정말 세월아 내월아 10년이 이렇게 훅 가는구나 싶어서 영상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일본어를 학습하고 뭐 일본 유학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훗날에 저는 와세다 후배가 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모범래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은 이랬구나 라는 그거를 한번 같이 라떼는 말이야처럼 그 시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제가 막 인스타 DM 같은 거 받다 보면은 언니, 누나, 저 부모님 일본 유학 반대해요.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 시절도요, 쉬운 시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2011년도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후쿠시마 원자력이 터지게 되면서 방사능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입학할 시즌에는 합격을 했는데도 휴학처를 해놓고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일본 유학이 아니라 미국 유학길로 길을 돌리겠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대학을 생각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사능 막 터지고 막 이것저것 안 좋은 뉴스가 정말 많았는데 환율이 비쌌어. 막 지금 환율 막 1,100원, 1,200원 요 정도 레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600원, 1,700원 막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도 막 부모님한테 너무 손 벌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이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손을 벌리고 싶은데 너무 환율이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 손을 못 벌리고 내 손에서 이제 해결을 하자라고 선택권이 너무 없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같이 우리 연도를 이렇게 타도를 하면서 연도를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얘기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재수를 하고서 대학을 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바로 대학을 못 갔다는 거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거 있죠. 야레바 데키르!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일단 하고자 하면 결국에 원하는 대로 방향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좀 많이 묻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기억이 솔직히 진짜 큰 것들은 기억이 날지언정 짜잘짜잘한 것들 기억 잘 못해요. 큰일 났어. 이제 제 유아들닷컴 강의하면서도 썰 풀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 다이어리 같은 거 막 훑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썼던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거 시험 쳤던 거 내 기억을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알아요? 제가 기억 못한 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썼던 거 기억에 남는 것부터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어 공부 처음 했잖아요. 히라가나, 중학교 때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한 거 학원 다니면서 히라가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게 내가 고1인지 고2인지 고2다 2008년이니까 고2 때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뜯어놨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내가 재수 안 하고 바로 일본 대학 합격하고 말겠다니까 결국 재수했죠. 재수 안 하는 게 어딨어. 내 머리론 재수해야지. 바로 이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딸린 내 머리로는 너무 어렵잖아. 야자 선생님 말한 거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것도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민정 언니랑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재수 안 하고 바로 일본 대학에 합격하고 말겠다니까 언니가 나는 공부해 놓은 게 없으니, 그러니까 유아야 너는 공부해 놓은 게 없으니 아마 재수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봐도 속상한데 내가 열심히 뭘 해보겠다 하는데 고등학생 때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 하면은 더 짜증난단 말이야. 짜증나고 속상하고 울고 자존감 파괴돼서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기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것도 있어. 불면증 고쳐줘. 많이 힘들었나 봐.
물론 내가 현재 고3이라면, 고2의 마음에선 이랬나 봐요. 고3이라면 재수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한다. 그치만 난 아직 이제 막 18, 고2란 말이다. 근데 고2한테 재수 얘기 꺼내니까 기분이 상하다. 고등학교 생활 내내 못 놀러 다닌다 하더라도 노력해볼 거다, 끝까지. 라는 식으로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네, 그런데 결국에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바로 뒤에 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많았네요. 나를 가리키며 너는 안 돼!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오늘도 자고 있는데 소란스러워서 깨어보니 지금 그 오빠가 볼진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좀 짝사랑하던 오빠가 있는데 아빠 친구 아들이었어요. 이난 오빠네 아저씨가 우리 오빠를 보고 유아는 철이 없는 애니까 모두가 오빠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오빠에게 희망을 건다고. 저희 오빠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3등, 6등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교 3등, 6등 하는 친구가 마지막까지 잘 나가라는 건 보장 없어. 살아보니까. 끝까지 내 길 가는 친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랬네요. 나는 평소에 나를 굉장히 아껴주셔서 믿고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마음이 아팠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잘할 자신이 있는데, 나도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오빠처럼 학교 내신이 좋아야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가끔 DM으로 유아님 고등학교 내신 어떠셨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신 알려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쓰레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회인이에요? 너도 월급 얼마 벌어요? 잘 아는 사이가 아닌데 월급 얼마 버세요? 저축 얼마나 하세요? 돈 얼마나 모으셨어요? 묻는 거 스트레이예요. 네, 스트레이인데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오빠랑 비교하면 전혀 뭐 내밀 수 없는 그런 내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스키키라이 갓길이 세대 뭐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영어 점수 잘 나왔다가 선생님이랑 사이 안 좋을 땐 점수 하락치고, 그리고 막 국어 선생님 좋을 때는 국어 성적 잘 나왔다가 약간 그 선생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런 말이 다 담겨져 있네요. 이렇게 간혹 있는 나에 대한 이런 시선들, 말들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됐습니다. 그분들. 네. 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을 더 굳게 해준다. 아무리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해도 결국엔 다시 일어서는 나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힘내서 노력해야지. 언젠가 그들에게 말할 거야. 슬슬 오그라들기 시작했어. 비록 잘난 건 없지만 나한텐 꿈이 있어요. 매일 꿈 가지고 나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막 그 아저씨한테는 제가 직접 말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뭐라 그러죠? 풀이? 누구한테 뭐 말해도 나를 무시하는데 뭐 어떡해요. 내 말이 뭐 들리지 않잖아? 네, 그것도 있고 2007년이 딱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잖아요. 2007년 딱 이것도 있어요. 학교 공부에는 소홀해져 내신은 하락해 갔다. 그로 인해 한때 독일어를 전공하셨던 담임 선생님은 너가 일본어를 할 때냐고, 자신도 어학을 해보고 어학까지 가르쳐 봐서 아는데 이건 다 커서 해도 되고 지금은 내신을 하라. 애들이랑 똑같이 가야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하셨다. 그러나 일본어에 빠져있는 나에게는 말이 막힐 리가 없었다. 결국 담임 선생님과 나의 또 다른 트러블이 발생해 아빠가 학교를 다녀갔고 여러 가지 일로 나는 1년 내내 힘들었다라는 거를 기록해 놨네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힘들잖아요. 힘들면 적어두세요. 어딘가에다가. 누가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내가 못 받아칠지 언정 내가 나를 위한 하나의 약속, 기록, 다짐 같은 거? 그런 거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가끔씩 막 이런 것도 적어줬어요. 유아야, 인생은 정말 힘든 거야. 제일 안 힘든 건 무덤밖에 없대. 편을 잠들 수 있잖아.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자. 막 이런 거 좋은 말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자. 막 이런 공부를 하면서 대략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일본어를 했는지 전달이 저는 지금 스스로 너무 잘 기억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 그리고 친구가 해준 말 중에 이것도 있어요. 저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 뒀는데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 친구는
지금 아이돌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재수하던 그 시절 친구가 데뷔를 했고, 고등학교 때 친구는 대신 엄청 많이 힘들었겠죠? 네,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친구는 데뷔 전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줬어요. 유아야,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야. 화이팅! 내가 얼마나 힘든 내색을 하고 다녔으면 이런 거를 해줬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이 친구가 해줬던 말을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얜 이미 그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네. 결국 믿음인 거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때도 지금도 고맙다. 넌 그때 충분히 어두웠고 난 지금 어둡네. 나도 힘내야지. 야, 이러면서 이때 친구 약간 얘기를 해주리자면은, 친구가 지금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원래 JYP에서 데뷔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데뷔조가 잘 됐어. 그래서 아이돌로서 되게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데뷔를 못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막 중국 진출 같은 것도 한다고 중국어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했겠죠,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때 데뷔를 못하면 아이돌이라는 게 대학생, 막 20대가 넘어가면 사실 많이 희망이 적어지잖아요. 얼마나 불안정해요. 근데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서 했고, 결국에 데뷔조가 무산이 되면서 그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이사님이랑 나와서, 이사님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데뷔를 했고, 근데 늦게 데뷔했잖아요. 늦게 데뷔를 한 건데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동안 많이 연습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후에 제가 이 친구한테도, 야, 너는 이렇게 무대 서고 그러면은 긴장되지 않아? 나는, 제가 지금은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막 어버버버 하고 처음엔 진짜 말을 너무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가면 긴장되고, 누가 나 안 좋게 쳐다볼까봐 막 이 밑함의 겉모습부터가 막 신경 쓰이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는 그냥 묵묵하게, 내가 어차피 해야 하는 거고, 나도 떨리는데 나를 봐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고, 내가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 너무 좋다. 소울메이트 친구가 이것도 적어줬네요. 힘들지만 아무도 안 걸어가 본 길은 없어. 너 이전에도 누군가 지금 너가 걷는 길을 걸어갔고, 그 사람이 버티어내어 성공할 수 있었던 만큼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약간 지금도 자기계발서 같은 거 못 끊거든요. 그 약간 나의 성경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항상 나의 바이블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일단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와세다를 들어갔죠. 와세다 들어가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기록을 뭘 봐야 되지? 이걸 봐야 되나?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한테 받았던,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학교 다이어리인데, 학교 다이어리인 게 티나기 싫었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막 가려놨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뭐 사다가 가려서 들고 다녔었네요. 이렇게 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일정이 적혀져 있는 다이어리, 이거 뭐 신입생 때만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 신입생 때만 받고 재학하는 시절에는 안 받았던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을 했는데 다 은행 가서 야침 내기, 알바하기 이런 거, 혹은 제가 학교를 이제 가고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 가다 보니까 내가 일본어 진짜 잘해라는 약간 그런 착각에 빠졌었어요. 되게 교만했죠. 네, 자만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고를 때 유학생분들은 이제 일본어 골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어 나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나 중국어 할래. 나 중국 좋아. 나 대만어 뭐 이런 거 공부 나 해가지고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펼쳤던 페이지 어딨지? 다 중국어야. 나 중국어 학과 간 줄 알았어, 진짜. 저희가 와세다 문화구상학부 같은 경우는 수업을 4개를 제2외국어를 듣는데 중국어예요. 근데 중국어를 제가 택한 거예요, 중국어를. 근데 한 학기당, 한 선생님당 책 한 권이 분량인 거야, 시험 분량인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토하는 줄 알고. 제가 골골대고 잘 못하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은 되게,
약간 저를 포기했다랄까? 약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오기 같은 게 있거든요. 저를 반대하고 저를 무시하고 그러면 더 하겠어 이게 있어서 저를 예뻐해 주셨던 중국어 선생님 거를 잘 열심히 안 듣고 저를 조금 쟤는 또 안 됐네 또 안 됐네 약간 이런 눈초리로 보시는 선생님 거 열심히 해서 거기 거 A뿔 맞고 여기 거 A 맞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어 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 수업이 이제 나중에 너무 토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좀 짜증났던 게 일본에 가서 영어 수업도 그렇고 중국어 수업도 들을 때 내 귀에는 워먼시 막 이러면서 막 우리들은 이라 할 때 워먼이라고 이렇게 먼이라고 발음이 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워맨시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들은 이 인터넷상의 이 녹음과 선생님이 다르니까 약간 선생님은 그 분야에 정말 좋으신 잘 학위도 따시고 이래서 올라오신 분인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 선생님 스키키라 있다 그랬잖아요. 큰일이야. 어떤 선생님이 나랑 잘 맞으면 진짜 난 그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선생님한테 밉보이는 것도 싫고 해서 진짜 열심히 잘해가는데 선생님은 너무 안 맞을 때는 그냥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대학생 때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제 중국어 그래도 하면서 이게 중국어 클래스가 정규 클래스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 클래스로 가서 애들이 서클처럼 동아리처럼 아예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알바를 많이 했잖아요. 스타벅스 알바 이제 가고 학교를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빠진 그날 오후에 오전 수업이었는데 빠져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중국어 선생님 만난 거예요. 학교래 제 카페에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드링크 만들고 있다가 뭔가 선생님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고 싶은데 내가 드링크를 내는 사람이야. 선생님한테 안내를 해줘야 돼.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こちらトールサイズの抹茶クリームフラペチーノお出しいたします. 막 이러면서 나 손을 피할 수 없어서 눈을 피할 수 없어서 인사 이렇게 하고 すいません 오늘 학교 못 가서 죄송하다고 그냥 すいません 이렇게 하고 하니까 분위기를 읽은 거지 점장이. 그래서 유하 どうかした? 뭐 괜찮아? 뭐 고객님한테 뭐 잘못한 줄 알고 점장님은 왜 스미마생이라니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치즈가 막 이러면서 막 실은 제가 오늘 수업에서 빠졌는데 학교 선생님이요 약간 이렇게 되고 약간 쿠마짱이 저희 점장님이셨는데 쿠마짱이 그래도 나름 분위기 좀 잘 읽으셔서 학교 잘 다닐 텐데 저희 애가 이번에 제가 시프트를 넣어가지고요 약간 좀 이렇게 무마해 주셔가지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네요. 학교 웬만해서 잘 안 빠지려고 했는데 빠질 때가 있었어요. 돈 때문에. 네, 대학생활 이랬네요. 그래서 돈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보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벌어서 다니는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 시프트가 고정적으로 항상 적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12만 원은 나와줬어야 됐어요. 이게 있어야지 내가 아끼고 뭘 해도 내가 뭔가 생활하는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학비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낼 일이 없다라고 해도 그거 왜? 그리고 장학금이 2개 터지고 막 이럴 때는 그걸로 이제 여행도 가고 그리고 제 집에 필요한 것도 사고 생활비에도 보태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알바를 꾸준히 평생 해서 먹고 산다는 조건으로 이제 일본 유학을 간 거기 때문에 알바를 했고 그리고 생활비를 벌고 하려면 12만 원은 적어도 최소한 먹고 살려면 코에 뭐라도 붙이고 입에 뭐라도 풀이라도 붙이고 살려면 해야 됐어서 알바 위주였다는 거죠. 네, 알바 위주에 그래서 시간표를 항상 짜고 알바 안 갈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수업을 들어가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 투투라고 있어요. 22호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컴퓨터 쓰면서 공부하고 레포트하고 과제 준비하고 약간 막 이런 생활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세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투투라는 데를 가보시게 될 텐데 22호관이 그냥 24시간 개방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학부이신 분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거의 공부만 하는 분위기만
이긴 한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게 좀 있어요. 사랑의 약간 그런 도서관에서는 못 누려봤지만 투투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초콜릿을 주고 간다든지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간다든지 요새는 그런 거 없나요? 네, 막 그런 거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막 페이스북 이런 걸로도 어떻게 타고 와가지고 지금 몇 번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러면서 같이 밥 먹을래요? 라든지 약간 그러면서 남바의 현장이랄까요? 저만 그렇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래에 있는 패밀리마트였나? 거기서 막 프린 같은 거 사다가 막 주고받고 약간 막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학교 생활 하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이제 투투 가고 수업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투투에서 나름 새로운 대화이 뭐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라든지 네, 이런 게 있는 학창 시절인 것 같다라는 네, 그냥 네, 그랬어요. 전 서클은 안 들어가고 서클 들어가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서클이 있다고 그래도 뭔가 돈은 이퀄 저는 어릴 때부터 시간 이퀄 돈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면 돈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뭐 못 쉬고서 서클을 가거나 그러면은 몸이 아프면은 그것도 돈이잖아요. 병원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간이 다 돈이다, 금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시간을 쓰는 것도 약간 되게 뭔가 노는데 시간을 쓰는 게 노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서클 활동하면서 배울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모든 게 그냥 부담이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량만큼만 하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22년이 아니지. 2012년, 2013년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013년도에 학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일만 하고서 하는데 누구는 뭐 알바 그냥 적당히 하고 배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활동 준비하면서 과외를 받으면서 영어 부족한 부분 더 채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다른 유학생들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끝까지 난 졸업할 때까지 이걸 해야지 내 삶이 영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멈출 수 없는 거에도 화가 나면서도 그냥 현타가 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좀 되게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학교도 정말 퇴학하려고 하고 학교 측에도 얘기를 해보고 근데 학교 측에서 일본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휴학할 때도 그렇고 쉽게 휴학시켜주지 않아요. 한국은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휴학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선생님 면담도 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휴학을 잠깐 하고 오겠다라 하고 휴학도 뭐 길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반년 쉴 수 있거나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군대는 이제 당연히 빠지게 되죠. 그래서 휴학을 그때 못하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정말 사건이 뭐가 있어서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일찍 들어가게 됐어요. 학점을 덕분에 그래도 많이 따놔가지고 제가 보통 한 학기를 22학점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11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11과목을 들으면은 22학점이고 졸업학점이 126학점인가? 아, 그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졸업학점을 거의 일본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웬만해서 학점을 따놓고 3학년 때 부족한 학점을 많이 딱 이제 채워놓고 4학년 때 이제 취업활동 3학년 말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회사에 면접 보러 다니거나 그렇지 수업은 거의 웬만해서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학점을 다들 미리 따놓으시고 4학년 때는 뭐 졸업 논문 제출 정도만 남겨둬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그냥 가도 됐어서 한국에 4학년 때 이제 저는 가게 됐죠. 그리고 그때 가기 전후로 해가지고 유튜브 활동 이제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마음에 이제 병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막 우울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쳇바퀴 굴리듯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약간 그런 분노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이랑 끊고 지내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에 약도 먹고 약간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유튜브를 한 거예요. 주위에서 이제 누가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내가 일본어 조금 할 줄 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뭐 나한테 다 감사하다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치유를 받는다랄까? 행복했어 그냥. 누군가한테 눈치 안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유튜브 활동한다 해서 뭐 돈이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타고 막 그럴 때까지는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걸 진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 멘탈을 그냥 치유받는 하나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내 지식에 있는 게 일본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머릿속의 지식만으로도 뭔가 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사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하니까 자존감이 막 그때부터 막 뿜뿜뿜 채워지면서 미쳤죠. 그때부터 그냥 골방에 있으면서 계속 유튜브 영상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저를 보면서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쟤 왜 저러고 있어? 취업하라고. 취업할 때 됐잖아. 약간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네요. 네, 그런 시기에는 부모님한테 자랑스럽지 못한 딸내미로서 있었죠. 근데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좀 개쌍 마이웨이 어쩌라고 내 길이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대신에 제가 책임질게요.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유튜브 활동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돼서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됐잖아요. 그때도 그냥 부모님 마음에 오히려 편해졌을 거예요. 제가 감으로써 부모님은 저를 눈앞에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가 골방에 틀어 박혀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어대면서 웃으면서 막 이런 거 안 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갔죠. 아무 미련 없이. 가서 베트남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 가을 겨울 뭐 이럴 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근데 끝이 없는 거야. 뭐 쳇바퀴 굴러가는 게 너무 싫었다는 게 저잖아요. 근데 이 쳇바퀴가 끝나질 않네? 토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진짜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이 쳇바퀴 삶을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눈뜨지 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단 모든 걸 다 경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수업 다 들어가서 뭐 하고, 그리고 고객이랑도 싸우면서 막 별의별 막 베트남에서 진짜 별의별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고객이랑 싸우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막 뭔가 베트남 사람들이랑 저랑 문화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내 생각에는 이게 상식이 아닌데 저기서는 이렇게 막 다짜고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로 하고 싶은데 말이 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일본어로 생활을 했거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직원 두고서 통역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을 이 친구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막 마음으로 일단 분출을 해야 되니까 내가 기분으로 뭔가 분출을 해. 이 사람이 뭔가 알아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할머니들이 자식들이 자기 막 못 알아주고 하면은 막 어머님들이 막 속상해서 막 울고 막 자식들한테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안 사줘. 저는 할머니가 옛날에 핸드폰 사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막 칭얼대던 막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구나.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듯이 말을 할 수뿐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하고 2016년, 2017년 이쯤에 이제 현타가 와서 이것만으로 해서는 뭐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를 팔아보자. 제가 베트남 갈 때 기내용 가방 진짜 작은 거 하나 들고 갔거든요. 거기에 속옷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베트남 가서 사서 입지 뭐 싸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근데 막상 가니까 웬걸 그 더운 나라에 뽕이 막 3cm 5cm 이래요. 못 입겠는 거예요. 막 땀띠 나고, 그리고 뽕도 막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베트남이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너무 딱딱해서 이거 갑바 아니야? 이거 못 하겠다 싶어서 내가 불편한 거 다른 뭐 베트남에 사시는 한국 분들도 있고 일본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 불편하겠지. 그리고 베트남에 사는 부유층들은 이거 알 거야. 해외 가봐가지고 A컵이
있고 B컵이 있고 이런 사이즈 개념도 알 거고, 내가 이걸 팔아보겠어 이래가지고 물건을 떼다가 팔았죠. 근데 A컵도 없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A컵, 이게 A컵이고요, 이게 B컵이고요, 이게 C컵이고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부터가 일단 나는 설명하면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좀 안 통했던 게, 그냥 시작해보고 맞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건데, 시작도 웬만해서 안 해봐요. 그냥 보고서 둘러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고 싶은 이 개념을 설명해서 뭔가 유입시키기에는 어쩐지 뭐 그 당시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MFP라는 회사가 막 들어갔는데 베트남엔 안 들어왔다라는 게, MFP도 그래, 생각이 있으니까 다 조사해보고서 여긴 안 되겠다, 이 시장은 아직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온 거를, 그런 속옷 회사들도 안 온 시장을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약간 그런데 현타가 오면서 잘 안 됐죠. 제가 잘 못 팔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도 그 브라가 아직 많아요. 저는 브라를 웬만해서 안 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샀던 브라, 저는 좀 부드러운 브라, 뽕이 많진 않지만 잘 모아주는 브라, 이런 거를 팔려고 이제 컨셉을 잡았던 건데, 이제 꼴도 보기 싫어져가지고 보자기에 이렇게 이사하면서 싸서 둔 거를 몇 년이 지나도 제가 결국에 안 쓰니까, 그거 얼마 전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줬어요. 그냥 저 안 쓴다, 이거 새삥이고 새 거고 아무것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 쓰시라 이래서 그냥 더미로 이렇게 막 드리고, 지금 몇 년이 2021년까지 제가 브라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를 이제 다 갖고 와서 떠리로 해도 떠리로 팔아봤자 뭐 잘 팔리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머리를 이제 다시 와가지고 가르치면서, 안 되겠다, 학원을 하나 더 다른 지역에 내야겠다. 왜냐면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이니까 이쪽에서 학생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근방에 있는, 한마디로 제가 지금 강동구에 있거든요. 강동구에 있는 학생은 다 와요.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학생도 우리가 유명하니까 와요. 그런데 더 먼 곳, 조금 강남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친구들, 강북 친구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가 강동이라 하면은 강서 쪽에다가 하나 또 이렇게 지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죠. 1000명이 넘으면 되게 뭔가 이제 다 보게 되잖아요. 뭔가 약간 말하기 조금 그런데 수익률도 좋고 뭐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막 너무 그 대비 뭔가 너무 힘든 거야. 효율이 조금 극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리고 이쪽 길로만 그리고 계속 파면은 잘 됐겠죠. 근데 약간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저희는 막 편집도 할 수 있고, 막 강의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 앞에서 강의 촬영하는 거 너무 익숙하고 훈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우리의 강점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이제 베트남에서 온라인 일본어 강의 사이트에서는 최초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 2019년도에 이제 유아다요를 오픈하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현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생 수 1000명이 넘었을 때도 현타가 한번 왔잖아요. 그 뒤에 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돈 쓰고도 남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모으고 그랬는데, 현타가 이제 또 거기서 온 거예요. 돈이 아니구나. 물론 돈 중요해요. 돈 너무 중요하고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꿈을 더 우리 멤버들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유아다요닷컴 막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 같이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봐주시고,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돈이 너무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게 나의 마음을 안 채워주더라고요. 이건 내 행복이 아니구나. 내 행복이 뭐지? 그때부터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쳇바퀴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고, 약간 무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보자 했는데, 그렇게 한들 돈이 그냥 무작정 벌리는 걸로는 보람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죠. 한국에 와서 이제 지금 유아다요닷컴도
2019년 6월 달에 저희가 오픈했으니까 2020년 6월이 1년 차? 지금 2년 차 넘었죠? 네, 여러분 덕분에 꾸준히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면서 저도 스킬업 하면서 레벨업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전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것들 많이 해보자 해서 네.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얘는 또 나중에 제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나중에 또 연말 올해 한 해 동안 뭐 했나 약간 막 이런 썰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대학도 퇴학하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이제 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고 좀 떠나고 싶었어요. 미련이 이제 안 남을 정도로 난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베트남 가서 저는 오히려 치유받았어요. 일본에서 얼른 나오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 있으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좀 아무래도 내가 많이 힘들다 그럼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내가 하는 일을 바꾸거나 내가 있는 장소를 바꿔요. 근데 일본에서 아예 떨어진 베트남을 가게 됐잖아요. 전혀 다른 곳에 가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불면증 같은 것도 다 싹 사라지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냥 힘들었던 거지 지금은 또 학교가 좋아서 제가 또 와세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막 이런 그냥 말하고 다니고 학교 모임 같은 데도 가서 선배님들한테 요새 힘들어요 선배님은 이거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것도 막 여쭙고 저희 이제 회사랄까 와세다는 이제 회사 운영하시는 선배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다들 가지고 계신 지혜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가서 지혜도 배우고 다들 이렇게 하시는구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면서 한국 생활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와세다가 너무 좋아. 네, 결론적으로 저는 일본어 공부해서 지금 제가 일본어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드리고 있나요? 네, 저는 일본어 하는 일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너무 좋지만 저만의 드릴 수 있는 거를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2021년도가 되었네요. 2021년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이렇게 대학 생활을 지냈고요. 그 사이에 만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말도 많이 듣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을 그냥 수다로 떨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기록을 남겨두겠습니까? 언제 제가 이런 거를 또 떠들러 보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샀던 막 이런 거 클러치백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막 이런 데 레포트나 뭐 이렇게 뭐 수업 자료 같은 거 들고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요것도 발견을 했네요. 네.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일 외에는 지금 안 나왔나요? 네, 그랬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씩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얘기 좋다 하시면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지금 한 39분? 이게 몇 분짜리로 편집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수다 영상이니까 끊임없이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 가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또 봐요. 안녕.